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마감한 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일단은 멈췄습니다. 그죠? 특별한 움직임 없었어요. 장중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밀렸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긴 했네요. 그죠? 보시면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고 S&P는 하락 마감했으니까. 근데 상승이라고 하기도 하락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보합, 혼조세 마감 정도가 딱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00 종목 상승하고 2,400 종목 하락 마감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긴 했네요. 그죠? 그렇지만 대형주나 지수가 약했다라는 점이 좀 어제 금요일 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여기 있는 조그마한 그림 간단하게 보시면 그죠? 대형주들이 좀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게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 시장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즘에 이제 슬슬 자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리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 부양책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있죠. 부양책도 나오고 있긴 한데 부양책은 이제 좀 기사에서 좀 잘 안 나오고 부양책 기대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잘 안 나오고 있고 금리 상승 부담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 같은 거는 별다른 건 없었고 어쨌든 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장중 몇 프로 돌파했다 이런 뉴스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이제 미국 주식시장 좀 어떻게 마감을 했나 이런 걸 좀 대충 살펴보자면은 일단 멈췄죠, 그죠? 예, 가다 멈췄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갭이 있긴 있을 갭은 없나? 네, 일단 위쪽에는 이제 더 이상 갭 같은 건 없네요, 이제, 그죠? S&P 지수인데 갭 같은 건 없고,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어제의 음봉이, 금요일 나왔던 이 음봉이 진짜라면은 위쪽에서 자꾸 이제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죠?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저항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 V자로 꺾였잖아요. 그죠? 바로 상승하다가 V자로 꺾였었는데 S&P도 그렇고 상승하다 V자로 꺾였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고 위쪽에서 인버스를 매집하고 이런 모습은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어젯밤에 갭 상승 이후로 밀리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런 그림일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제 나온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모양들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매집에 관련된 기준은 말씀을 드렸었죠. 선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S&P 선물이 여기 있는 요 라인을 붕괴시키면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어젯밤에 살짝 붕괴는 시켰죠, 금요일 날. 예, 지금 S&P 선물인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어떤 저항으로 이제 저항으로 여기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 신뢰도가 조금 좀 낮긴 하죠. 좀 더 확인은 해보고 아무튼 이 선을 3,900이라고 할게요. 3,900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 위에 부분은 결과적으로 다 저항이 되겠죠. 3,900 넘지 3,900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멀었죠. 나스닥은 일단 이 자리를 딱 지지했으니까 어쩌면 S&P를 숏을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라인은 S&P가 일단은 아래쪽으로 붕괴는 시켰지만은 어쨌든 하락할 거면 같이 할 거니까 시장이, 그죠? 예를 들면 나스닥이 13,550 정도를 붕괴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것도 하락 베팅을 하시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를 일단 지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단 지지하고 있으면 S&P도 좀 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좀 같이 보면서 얘도 붕괴가 된다면은 이거의 신뢰도가 좀 높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라인들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이제 테슬라를 뭔가 이제 좀 해봤고요. 네. 테슬라 어젯밤에도 빠지더라고요. 금요일 날 밤에도. 뭔가 좀 해봤고. 아무튼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나 배터리 업종이 좀 하여튼 요즘에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나 봐요. 확실히 구리 가격 상승이 이제 좀 부담이 되는지 하여튼 재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슬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뭔가 베팅의 근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815가 어떤 중요한 일단은 한번 베팅해 볼 만한 그런 라인이고, 그리고 뭐 넥라인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최소한 그죠. 최소한 무슨 변동성이 생기려면 요날의 저점을 붕괴시켜야 되겠죠. 근데 일단 요날의 저점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음봉의 하락 마감이니까 일단 뭔가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 정도는 나왔겠죠. 네. 일단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해봤다. 이 정도 이야기 뭐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요즘에 뭐 시장에서 말이 많은 뭐 금리 정도 한 번씩 체크 정도 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죠. 예, 금리 이거 금요일 날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죠. 또 예,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 이 10월 이 저 코로나 때 만들었던 이 고점 라인은 이제 완벽하게 돌파 한차례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추세 전환 됐잖아요. 그죠? 추세 전환 됐잖아요. 완벽하게 잘 오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오르겠습니까? 그죠? 슈팅 나올 때까지. 추세 전환은 됐다라는 점 정도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장단기 금리 차는 뭐 제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꾸자꾸 벌어질 겁니다. 체크나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면 뭐 그죠? 장단기 금리차 폭등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차 어느 정도 레벨 이상 되면은 좀 그죠? 시장에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었죠. 이 월봉상인데 월봉상 지금 요 정도 그림까지 왔다. 요 정도 그림까지 왔다라는 거. 한번 예전에 수치들하고 비교해서 몇 프로대 정도 되면은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정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그런 건 사실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가면 시장에 발작을 일으키겠지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꼭 거기를 가야 뭐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뭐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여튼 시장을 바라보긴 어려운 거니까 그냥 체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금리의 상승세가 아무튼 장난이 아니다. 그죠? 금리가 상승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천천히 하락하지만 오르는 건 급격하게 오르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등했다 지금 멈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이제 며칠 전부터 얘기하려다가 계속 깜빡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크본드가 꺾이는 걸 좀 잘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슬슬 정크본드들도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였다? 지금까지는 어떤 투자 등급에 있는 회사채들, 어떤 투자 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일찌감치 꺼지고 있었고, 여기쯤에서부터 이미 꺼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약간 위험선호 사상이나 어떤 버블 뭐 이런 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정크본드로 자꾸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정크본드가 계속 오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정크본드에서 돈이 빠져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정크본드 금리가 치솟는 게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정크본드 쪽 잘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정크본드도 슬슬슬 이제 몇 주 단위로 이제 저항을 넘지 못하고 살살살 밀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뭐 그래 강력한 신호가 나타난 건 아니고, 이거 HYG라는 종목인데 이거 기준으로 해서 뭐 최소한 한 여기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되겠죠. 이 정도 라인 정도는 붕괴시켜 주면은 좀 냄새가 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저항을 좀 누적시키고 있는 이런 정도 모양인데, 이 선을 좀 붕괴시킨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추 채권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돈이 쏠리던 정크본드 쪽이 이제 슬슬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부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베팅할 수 있겠죠. 예전에 종목 코드 말씀드렸지만 숏 정크본드 SJB 해지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2배, 3배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여유로운 돈, 주식하기 여유로운 주식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 돈들 좀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약간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게 이제 정크본드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슬슬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지지력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고 일단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 정크본드 쪽에서도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 정크본드 금리가 슬슬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고요. 재밌는 게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은 또 이제 뭐 이게 얼마야? 이게 동그라미가 많아갖고 6,488만 원?
예, 그죠?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이 최근에 변동성을 안 주다가 이날 하루 좀 변동성 터지고 변동성 죽이다가 이 주말부터 슬슬 다시 변동성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자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나오면은 끝장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마지막이 제일 화려한 법이니까 오버슈팅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들이 어떤 변동성은 안 보였는데 변동성이 슬슬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트코인 부분도 좀 잘 지켜보자. 지금 뭔가 하여튼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 가던 놈들이 훨씬 강하게 가고 있고 그 와중에 뭐 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방향성이 좀씩 서로 갈라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채권이라든가 뭐 달러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채권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금리는 쭉 내려오고 달러는 약세 나오고 그러면서 위험자산 쭉쭉 올라가고 이런 친구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얘네는 위험자산들은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차 관성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관성이 작용해서 그런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얘네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이제 채권하고 환율이 뒷받침해주진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계속 뭐 회색 구간 뭐 이런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달러 인덱스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테스트하고 있어요. 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환율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막 이게 막 하루에 막 3% 4% 움직일 수가 없죠. 예, 환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날에 대한 지지력은 나왔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지지력을 보이긴 보이고 있는데 오늘까지 일단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결과적으로 지지력이 나오나 안 나오나 좀 봐야 되겠죠. 올라갈 거면 오늘 올라가는 게 좋겠죠. 반등 줄 거면 여기쯤에서 빨리 반등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흐름 정도 체크하시고요. 일단 저점은 어제 일단 조금 높이긴 높였는데 아직 그저 음봉이고 하락 중이니까 뭐 아직 뭐 지지력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은 테스트가 더 좀 나와야 되겠죠. 너무 급하게 반등한 면이 있어요.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좀 더 테스트하긴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좀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본 거고, 이번 주 증시 일정은 여러분들 화요일 날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뭐라 연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뭐 뻔한 이야기겠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인플레이션 괜찮다. 우리 뭐 인플레이션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 의회 뭐 하원 상원 이런 데 가서 연설하는 거니까 니네가 부양책을 빨리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정도 이야기들 그죠?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파월 의장 연설 자체가 하나 이벤트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GDP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되네요. 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지금 현재 추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겁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는 정배열에 대세 상승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솔직히 파월 의장이 연설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꺾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돈 벌라고 하는 거니까 다 돈 벌라고 시장의 어떤 투기성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이미 추세가 그쪽으로 잡혔으면 아마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빨아먹을 거거든요. 아마 파월 의장이 중간에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올라가던 금리가 내려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네, 참고로 요거 정도는 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 인민은행이 좀 심상치가 않죠. 요즘에 자꾸 유동성은 흡수하고 있는데 유동성 흡수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금리나 중요한 건 금리다 이러면서 금리나 잘 봐라라고 그러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뭐 중국 경기 회복세를 볼 때 올 하반기엔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라는 점 정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이런 거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어쩌면 중국이 세계를 견인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휘청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아무튼 뭐 숫자를 믿을 수는 없지만 중국 자기네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자기네들은 지금 먹고 살만 하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 있다. 요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 약간 좀 요런 생각 할 만한 게 지금 보시면 계속 유동성 흡수하고 있으니까. 안 좋으면 흡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 미국 경제 좋냐 안 좋냐? 아, 부양책 쓰고 있는데 뭐 좋냐 이거예요. 중국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좋죠. 그죠? 왜냐? 유동성 이제 흡수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 증시, 코스피나 뭐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이거 기사는 그 증시 일정이 있다고요. 증시 일정.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거. 화요일 날 파월의장 연설이 있다. 뭐 관련된 기사고요. 말씀드렸으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와, 굴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가 좀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구리가 금요일 날 4% 올랐네요. 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체크 하면 될 것 같고, 한국장은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했네요. 갭상승 출발해서 제가 영상 녹화하는 사이에 일단 갭은 다 메꿨네요. 오늘 봐야 될 거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지난주 초쯤인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죠. 2월 15일 날 저가를 옵션 월물 첫 거래일 저가를 옵션 월물 첫 거래일 저가를 기준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준가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풋옵션들이 이 기준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정도 여부 한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얘가 양봉 나오고 뭐 여기서 양봉 나오면서 이 기준가를 풋옵션이 지키는 모습이 그런다면은 이제 이 무식한 양매도 장은 좀 끝날 가능성도 있겠죠. 조금 좀 추세를 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최소한 이제 한쪽으로 방향성을 줄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여기서 아마 기준가를 오늘 살려준다면요. 근데 이제 기준가를 이렇게 붕괴시킨다면은 뭐겠습니까? 또 다시 그냥 이제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싶으면은 오늘 풋옵션도 밟아버리겠죠. 기준가 죽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추세를 만들고 싶다, 어디 한쪽으로 방향성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풋옵션을 좀 살려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이니까 모르는 거죠. 아직 6시간 정도 남았는데 시장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기 전저점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2월 10일 뭐 요맘때쯤 만들어놨던 요 전저점 자리, 요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거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 관점에선 그렇고, 화이트 지금 이제 계속 박스권 안에 와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 안에 와 있고, 뭐 저항이 많다, 지지가 많다,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관련돼서는 뭐 이 정도 지켜보자, 뭐 방향성이 지금 일단 없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고요. 뭐 잊지 말고 아셔야 될 점은 일단 갭이 있다. 갭이 있다. 어디에 갭이 있다? 이게 동그라미 어디 갔지? 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갭 하나 있죠. 갭이 있다라는 점 정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갭 매우로 갈 수 있다. 갭이 어디다? 248자리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중요한 저항 자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424? 424 정도가 또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워낙 지금 지지와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한마디 정도 드리는 거고, 그다지 일단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그런 게 있다라는 점 정도 확인만 하시고요. 아무튼 그죠? 삼성전자도 이게 넥라인 가운데 두고 와리가리 하고 있고, 딱히 방향성 뭐 잘 안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방향성 안 나오고 있어서 뭐 2040원 이런 이야기 뭐 맨날 하는 거고, 고버스 2040원 이야기 드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넥라인 붕괴, 추세 붕괴의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다 라는 점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LB 관련된 이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슈 진행 중이라서 반등이 어렵지 않겠냐, 반등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그 어제 맞나?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급반등한 거에 의한 영향을 일단 아직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코스닥 시장은 금요일 날 그 지수 급반등한 거에 대한 영향이 좀 덜한 것 같고, 뭐, 이 정도 이야기. 계속 박스권 아니라 가지고 주식시장은 박스권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만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아시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주도주와 관련된 것들 뭐 HLB가 어쩌고 저쩌고 뭐 셀트리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삼성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주요한 종목들 또 그리고 최근 이제 구리값 올랐으니까 그 구리값 상승으로 인해서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배터리라든가 기존에 이 시장을 강하게 지지해줬던 상승시켜줬던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 뭐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 번씩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